금요일 밤 흰색 택시 한 대가 차로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듭니다. 결국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고 그 순간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위험한 손님입니다. 2021년 5월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금요일 밤 한 택시 기사가 젊은 남성 손님을 태우면서 벌어진 사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5월 14일 밤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택시 기사분이었는데 인천에서 손님을 태웠고 약 1시간 정도를 목적지를 향해 달리다가 성남 분당시 미금역 근처였던 겁니다. 갑자기 승객이 흉기를 꺼내들어서 기사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운전하는 과정에서 그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택시는 비틀비틀하고 정말 위험천만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가로수를 들이맞고서 겨우 이 차량이 멈춰섰던 겁니다. 그때 이 공격했던 20대 남성은 도주를 시도를 했는데 마침 이 견인기사가 그 상황을 목격을 하고 이걸 막았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를 했습니다. 20대 가해자가 60대 택시기사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고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차는 멈췄고 자, 이 피해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당시 피해자의 택시기사는 이 가슴과 배 부위 등을 흉기로 12차례를 찔렸습니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을 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다발성 자상으로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22세 남성이고요. 당시 수사기관에 힘이 남아있었으면 범행 장소 주변에 있던 다른 행인들까지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는 이 묻지마 살인이 아닌가 추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의 계획 범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해자가 애초에 택시기사가 아니라 다른 여성을 살해하기로 결심을 하고 흉기까지 준비했던 겁니다. 자, 뭐 그래서도 안 되지만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던 이자가 왜 M1 택시기사를 살해한 그렇죠. 거예요? 이 가해자가 범행 한 달 전부터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을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럴 바야 누구를 죽이자. 혼자 죽는 거 억울하다. 저놈이죠? 예, 이 사람입니다. 내가 아닌 남을 죽이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범행을 결심했는데 그래서 채팅 앱을 해가지고 어떤 여성을 만나서 살해한 뒤에 또 자신의 성적 욕망까지 채우려고 사실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흉기를 구입하고 여성의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여성의 집 근처 가니까 여자가 안 만나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극심한 분노를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분풀이로 여기 타고 있던 택시 기사를 살해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판결문까지 찾아 읽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했다. 성적 욕망을 채운 뒤에 살해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 판결문을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살해한 뒤에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가해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범행 대상을 바꿔서 엉뚱한 곳에 분노를 쏟아부었고 결국 평소 너무너무 주변에 친절하다고 호평이 자자했던 택시 기사분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 동료 택시 기사들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이 친구 사고 당한 친구는 남들이 안 태워주는 사람을 술 먹고 시청되는 사람을 꼭 태워주고 가는 친구예요. 차를 못 잡고 그럴 때 안 태워주면 속이 상하거든. 남들이 안 태워주니까 그런 친구가 이런 일이 당한 거죠.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만 그 구치소 안에서도 뭐 난동을 부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속이 돼가지고 구치소에 있으면 미결수인데요. 재판에 이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교도소로 안 가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당시에 2021년 6월 11일 날 법무부 직원 2명이 온 것 같아요. 대민조사로 와가지고 자필 서명을 받습니다. 자필 서명을 받으려고 볼펜을 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피고인이 볼펜을 받더니 그걸로 바로 앞에 있던 그 법무부 직원을 머리를 막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찍은 다음에 옆에 있는 직원이 이제 말리니까 그 옆에 있는 직원까지 볼펜을 휘두르고 막 휘두르니까 아마 도주했던 것 같아요. 쫓아가가지고 주먹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아마 옆에 교도관들이 거기 있거든요, 사실. 근데 교도관들이 말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순식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피고인이 무차별로 휘둘렀던 이거 볼펜으로 찍었던 것 같은 분은 머리가 많이 찢어져가지고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당시에 조금 교도관들이 좀 더 세밀하게 지켰으면 이런 피해는 안 갔을 텐데 제가 볼 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인간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해자 측은 이 수사 기간에 과거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았었다면서 이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유족들이 국민청원 글을 올렸는데요. 범인이 정신병력을 프리패스처럼 소유하면서 다시는 자유로이 활보하지 못하게 해달라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했었는데요. 또 유족들에 따르면 범행이 일어난 당시가 이 피해자의 첫 손주 돌잔치가 있고 나서 한 달 뒤였습니다. 이후 둘째 손주도 생겼지만 피해자는 끝내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자, 보세요. 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뭐 이런 짓을 했다는데 구치소에서도 법무부 직원들한테 볼펜을 휘둘렀고, 저는 이게 뭐랄까요? 저는 이제 하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미친 척을 하려고 빌드업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예?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만 명이 2021년에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 이런 유족의 어떤 요청에 국민들이 동의를 했었는데, 자, 저희가 이제 당시 기사 판결문 어떤 걸 찾아봐도 신상 공개 당연히 안 됐고요. A씨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 흔한 성씨도 공개가 안 됐어요. 도대체 2021년에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모양 이 꼴이 됐던 겁니까? 글쎄요. 이게 정말 참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 공개 끝내 안 됐고 사형 선고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굉장히 이게 정말 심신미약은 아니지만 진짜 제정신은 아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었던 게 죄책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유족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서 또 한 번 또 충격을 크게 줬던 겁니다. 뭐 피해 회복 이런 거 전혀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30년 선고에 그쳤고 거기에 이제 전자발찌 착용 15년이 더해졌는데 여기에 실제로 또 한 번 심신미약을 또 주장하면서 항소까지 했어요. 하지만 형벌이 바뀌지는 않았고 징역 30년 그대로 유지가 됐고 거기에 검찰은 치료 감호를 청구했는데 그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아마 지금도 치료 감호 아마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감경해 줄 사유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 변호사님, 예. 얘가 그 꽉 채워서 살다가 나온다고 해도 52에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얼굴은 뭐 당연히 몰라. 얘 52살에 나오면은 또 누구를 뭔 짓을 할지 저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가능성이 매우 제가 높죠. 괜히 예. 막 이렇게 사건 연구소 할 때마다 막 괜히 이렇게 막 방송에서만 이렇게 막 열받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 이거 어이가 없어 진짜. 자, 우리나라가 사형 실질적 폐지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도 아주 제한적이고 사형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만큼 뭐 무기징역이 또 무기징역이지만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사실은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 사람 신상정보 공개돼 있으면 저 사람이 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걸어놓은 게 뭐 치료 감호하고 위치 추적 장치 15년. 그것도 그거 뚫고 나간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은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저 사람한테 과연 개가천선의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사회를 좀 보호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좀 막기 위해서는 신상정보 공개하는 부분까지는 좀 고려가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족들이 요청을 했는데도 신상 공개해달라고 그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